네, 지난 밤사이 중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중부지방에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 교수님 어느 지역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까? 네, 현재 호우 측면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시 하루 강수량이 110mm를 넘어섰고요.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은 10분간 31mm, 시간당 90mm의 집중호우로 하루 누적이 183mm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여파로 침수 신고가 매우 집중돼서 많아졌고요. 그리고 호우 경보가 발효된 경북 김천시는 107.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차량이 고립되고 침수주택에서 주민이 구조되는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예. 자, 어젯밤부터 아마 새벽 사이에 대구에 계신 분들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가장 강한 수준의 호우 경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발령되는지 그리고 이런 문자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네, 올해 신설된 형태인데요.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대구시에 최초로 발송됐습니다. 1시간 85mm 그리고 15분에 25mm가 동시 관측 또는 1시간에 100mm가 관측 예상될 때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짧은 시간이나마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미리 예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안내가 아니라 즉시 위험 상황에 계신 분들은 행동하시고 피하시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가, 지하 공간, 지하 차도에 계신다면 즉시 벗어나셔서 고지대나 튼튼한 곳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래서 기상청도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시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경기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호우 경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사이에 또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하고 계속 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집중 호우 시에 지하 공간이라든지 신호등, 가로등 근처에 출입을 하는 거를 각별히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적인 면에서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읍면 동 단위로 발송을 되니까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제일 1순위가 지하 공간입니다.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반지하 건축물 같은 곳인데요. 실제로 어젯밤 대구에서도 신천동로 침수지역에서 차량 고립 운전자가 잇따라서 구조됐습니다. 밤에는 밤 10시 넘어서는 고립된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고 또 그 이후에 인근 병원 내 차량에서 구조하고 또 병원으로 이동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감전 위험 지역입니다.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이런 곳들은 평상시에 젖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가도 빗물이 스며들어서 누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어젯밤 강풍 호우로 나무가 고압선로를 건드려서 일대 400가구가 정전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여름 휴가철이기도 한데요. 계곡 하천 인근입니다. 짧은 시간 비가 집중되면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 호우로도 내가 있는 곳의 계곡에서 갑자기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곡 하천 접근과 야영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 시내를 비롯해서요. 곳곳의 주요 도로도 호우로 통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지역이라서 아마 모든 걸 알고 피해가기가, 우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도로 통제하는 곳을 만났다고 하면 운전자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도로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도로의 위험 상태를 파악하고 우회로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지금같이 넓은 광역적으로 재난 상태에 당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호우로서의 인프라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에서는요. 일단 운전자분들은 우회 안내 표지는 반드시 따르셔야 하고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 물이 고인 상태. 그래서 보도와 차도 경계턱 정도 높이로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았다면 그 지역은 일단 배수 성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는 반드시 우회를 하시고요. 그 이상의 수위가 높아진다면 나를 가둘 수 있는 차량을 세워두고서라도 탈출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내도 따르시고 선제적으로 조심하시고 징후가 보이면 피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비가 좀 긴 시간 이어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고 서울에도 처음으로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산사태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고 또 미리 대비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산사태의 전조가 눈에 보인다면 그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전조에서는 핵심은 집안 포화입니다. 이게 비가 여러 날 내려서 집안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또 이번에 다시 또 강한 비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흙이 물을 더 이상 머금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럴 때 증상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샘물, 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거나 마를 때, 그리고 두 번째, 산비탈 나무가 기울거나 갈라지는 땅밑 소리, 이런 균열이 느껴지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경사면에서 돌이 구르거나 물이 솟구치는, 이렇게 물과 흙이 평상시와 다른 형태를 보이면 무너질 수 있다는 징후로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산사태는 시속 수십 킬로미터를 순식간에 덮치기 때문에 조짐을 느끼는 즉시, 그리고 가능하면 위험지역에 계신다면 그 사전에 경보 단계에서 사전에 대피된 지정된 대피 장소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대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래서 대피를 하실 때는 조짐이 보이고 임박한 상황에서는 흘러내리는 방향이 아니고 수평 옆으로 높은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예. 뭐 산비탈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라면 당연히 주의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산 바로 아래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재난에서는 자조의 개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인프라가 이런 호우 산사태 위험을 완벽히 보호할 정도로 갖춰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 집 주변에 물이 제대로 빠지는지, 하수구가 어떤 장애물들은 없는지, 그리고 축대, 옹벽 이런 것들이 특히 있을 때는 균열이나 이상 상황이 없는지 사전에 살피시고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산사태가 산에서 난다기보다 도심지 지역의 옹벽에서도, 그리고 계곡 하천에서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간혹 뉴스를 보면 농작물이나 축사를 어르신들이 다시 점검하러 갔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홍수, 태풍, 산사태 이런 상황에서는요, 주의를 해야 되는 직전의 준비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눈앞에 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대응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대를 살피고 그다음에 집안 이런 것들을 바깥을 보고 논물을 살피고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준비 단계였죠.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 해서야 되는 행동을 당장 눈앞에 닥친 대응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비록 불안하신 마음도 있지만 경계 단계 그리고 심각하게 위기경보를 재난문자를 받은 위험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이런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계속 정부에 귀 기울이시고 가까운 지인, 가족들과 연락하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예. 자, 아직 장맛비가 끝난 게 아니라서 걱정이 더 큰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 봐주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난에 대한 주기를 20년 빈도를 30년 빈도로 서울시부터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호우 빈도는 50년 빈도, 지역적으로 100년 빈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프라를 갖추면 될 것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산적으로 막대하고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국민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재난을 준비하고 피해를 줄이도록 정부를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럴 때는 반드시 해오던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재난 정보를 귀 기울이시고 이에 대해서 꼭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정부나 당국에서도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당부드릴 말씀은 위험지역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는요. 문자와 방송 그리고 이런 재난방송 이런 것들도 매우 효과가 있지만
긴급하게 노약자분들 그리고 오지에 계신 분들 어떤 특수한 상황들은 다가가야 됩니다.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대피가 안 되는 분들은 강제로 이주하시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광역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 이런 극한 호우 상황에서는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